당신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표정도 담담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말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건드릴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건 오만함이 아닙니다. 위압감도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은 자기 안에 확고한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킬 줄 아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압니다. 아,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칼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의 완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된 사람, 더 이상 타인의 기대나 집단의 압력에 자신을 맞추지 않는 사람.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아무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내면의 성을 쌓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작은 선택들의 축적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반응하며 살아왔을까요? 누군가 우리에게 불쾌한 말을 던지면 즉시 반응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즉시 방어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의견에 반대하면 즉시 증명하려 듭니다. 이 모든 반응들은 자동적입니다. 마치 버튼을 누르면 기계가 작동하듯 외부 자극이 오면 우리는 조건반사처럼 반응합니다. 그런데 칼 융은 이것을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반응하는 순간 우리는 통제권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화를 내는 말을 던졌고 당신이 그 즉시 화를 내며 대응했다면 누가 그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당신이 강하게 맞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당신의 감정을 조종한 것입니다. 상대방은 단지 말 한마디를 던졌을 뿐인데 당신의 하루 전체가 그것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소진되었고 당신의 평정심이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즉각적 반응의 대가입니다. 융은 이런 자동적 반응을 그림자의 작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노, 두려움, 열등감, 불안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것들은 의식의 표면 아래 숨어 있다가 외부 자극이 오면 순식간에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그림자의 반응인지도 모른 채 그것을 우리 자신이라고 착각합니다. 화를 내면서도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믿습니다. 방어하면서도 자신이 정당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림자에 의해 움직이는 꼭두각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은 간단하지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자극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그 순간 깊은 숨을 들이쉬세요. 그리고 당신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하세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나요? 가슴이 두근거리나요? 변명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나요? 그것들을 느끼되 그것들에게 당신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의식의 힘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이 의식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인생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라고. 자동적 반응은 무의식이 지배입니다.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반응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멈추고 관찰하는 순간 당신은 선택권을 되찾습니다. 반응할 수도 있고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응할 수도 있고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의 공간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라온 우리는 특히 이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체면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비판하면 우리는 즉시 그것을 개인적 모욕으로 받아들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의견에 반대하면 우리는 즉시 우리 자신이 공격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견과 우리 자신을 분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과 진짜 우리 자신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 이런 이미지들은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페르소나를 진짜 우리 자신이라고 믿을 때 발생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페르소나를 위협하면 우리는 그것을 생존의 위협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방어합니다. 하지만 침범할 수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페르소나와 자신을 분리할 줄 압니다. 누군가 그들의 이미지를 공격해도 그들의 본질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가치가 타인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내면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침묵을 선택할 때 당신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은 나의 평정심을 흔들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당신의 의견은 나의 자기 가치를 결정할 만큼 의미가 없다고. 이것은 무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자극하려고 할 때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 상대방은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입니다. 당신에게서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평정심을 유지하면 결국 상대방은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은 당신의 반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허공의 주먹을 휘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권력의 균형이 뒤바뀝니다. 당신이 상황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을 연습하는 방법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짜증나는 말을 할 때 즉시 대꾸하는 대신 3번 숨을 쉬세요. 누군가 당신의 의견에 반대할 때 즉시 반박하는 대신 그냥 들으세요. 당신은 동의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듣고 침묵하세요. 처음에는 이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당신은 놀라운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소진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다는 것을, 당신이 드디어 당신 자신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2번째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놓아주는 기술입니다. 윤근 인간의 고통이 대부분 집착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집착합니다. 사람에게, 결과에게, 과거에게, 미래에게. 그리고 그 집착이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착하는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어떤 관계에 집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은 그 관계를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당신 자신을 억누르고 당신의 필요를 희생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하면 할수록 관계는 더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진짜 당신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낸 가짜 버전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관계에서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지배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투사의 문제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랑에 집착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관계나 성공이나 물질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외부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관계를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당신의 정체성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성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연습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것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로 끝일까? 아니면 나는 여전히 괜찮을까?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여전히 괜찮을 것입니다. 관계가 끝나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도 당신은 여전히 완전합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윤기 말한 개성화 과정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집단 무의식, 사회적 기대, 타인의 의견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놓아주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해야 한다는 환상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기대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놓아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란 많은 분들이 이것을 특히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관계를 중시하도록 배웠습니다. 가족, 친구, 선후배, 동료. 이 모든 관계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직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역할들에 너무 깊이 동화될 때 발생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위협받을 때 우리는 생존의 위기를 느낍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역할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역할들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딸이라는 역할을 하지만 당신은 그 이상입니다. 당신은 직원이라는 역할을 하지만 당신은 그보다 더 큽니다.
이 구분을 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 역할들의 성공이나 실패에 당신의 전부를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놓아주기의 가장 큰 역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놓아줄 때 당신은 더 많이 얻습니다. 당신이 관계에 집착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당신에게 더 끌립니다. 당신이 성공에 집착하지 않을 때 당신은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타인의 승인에 집착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더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필사적으로 보이고 필사함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놓아줌은 여유로워 보이고 여유는 힘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연습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잠시 멈추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을 얻지 못한 당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여전히 괜찮을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예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원하는 것일 뿐, 당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원칙은 침묵과 신비의 힘입니다. 현대 사회는 노출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일상을 끊임없이 공유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이것을 더욱 부추깁니다. 우리는 좋아요와 댓글을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내면을 너무 많이 드러내면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를 잃는다고. 이것은 신비주의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실용적인 진리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말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의견을 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격려하지만 어떤 사람은 의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의견들이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와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직관을 따르지 못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더 나아가 당신이 너무 많이 말할 때 사람들은 당신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측 가능성이 당신의 약점이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미끼로 사용할 수 있고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침묵하는 사람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들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힘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 수 없는 것에 끌립니다. 그것은 신비롭고 그 신비는 매력적입니다. 또한 그들은 조심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조심스러움이 존중으로 바뀝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침묵은 내면으로 에너지를 모으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할 때 우리의 에너지는 밖으로 흩어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우리의 주의를 쏟고 그들의 의견에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침묵할 때 그 에너지는 안으로 모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되고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를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와의 만남입니다. 윤기 말한 자기, 즉 셀프는 우리의 가장 깊은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침묵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침묵은 때로 무례하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질문에 대답해야 하고 의견을 표현해야 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침묵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당신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침범할 수 없는 사람은 이런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해야 할 때를 알고 침묵해야 할 때를 압니다. 그들은 모든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무례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생각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계획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선택적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성이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실제로 이것을 연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할 때 즉시 대답하지 마세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것을 공유하고 싶은가? 이 사람은 이것을 알 필요가 있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부드럽게 경계를 설정하세요. 당신은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것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어색할 것입니다. 특히 당신이 평소에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람이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당신은 놀라운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더 존중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 다른 연습은 당신의 계획을 혼자 간직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조용히 시작하세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결과로 말하게 하세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둘째, 당신은 실패했을 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당신이 성공했을 때 그 효과는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비를 유지하는 것은 또한 당신의 약점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불안이나 의심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들을 신중하게 선택한 사람들하고만 공유해야 합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드러내면 사람들은 그것을 당신을 공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당신의 약점은 당신의 약점으로 남아야 합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가 소중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는 법을 배웁니다. 침묵과 신비는 그 보호의 한 형태입니다. 이제 이 모든 원칙들의 기초가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우선순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기심과 혼동합니다. 하지만 자기 우선순위와 이기심은 전혀 다릅니다. 이기심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우선순위는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당신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학적 진실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소홀히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본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무이거나 두려움이거나 집착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희생하는 것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관계를 독살시킵니다. 자기 우선순위는 경계 설정에서 시작됩니다. 경계는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는 당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 건강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들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경계가 없으면 사람들은 서로 섞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침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경계는 종종 부정적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 사이에는 경계가 없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때로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계가 없을 때 사람들은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필요나 감정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결국 관계는 불균형해지고 한쪽은 고갈되고 다른 쪽은 의존적이 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경계는 관계를 보호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한계를 명확히 할 때 다른 사람은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압니다. 당신이 당신의 필요를 표현할 때 다른 사람은 당신을 어떻게 지지해야 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존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우선순위의 또 다른 측면은 당신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요청에 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은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을 도울까? 이것이 당신을 성장시킬까?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을까?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낼까봐, 실망할까봐,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여길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항상 예스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예스는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예스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당신이 때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우선순위는 자기 실현의 필수 조건입니다. 자기 실현, 즉 self-realization은 우리가 우리의 가장 깊은 잠재력을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홀히 하면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고갈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면 우리는 분노하고 우울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계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침범당하고 상처받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생존할 뿐입니다. 자기 우선순위를 연습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산책을 할 수도 있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시간을 요구해도 당신은 이미 당신 자신과 약속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연습은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불편함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경계가 침범당하고 있거나, 당신의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거나, 당신이 당신 자신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그 신호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세요. 당신이 당신의 감정을 존중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침범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중심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기 말한 자기, 즉 셀프를 발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외부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변하지 않는 핵심입니다. 그것은 타인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외부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당신의 본질입니다. 이 중심을 찾았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외부에서 자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성공이나 실패에 당신의 가치를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가치가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침범할 수 없음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감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평화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과 화해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로서의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의 최종 목표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전체성을 실현하는 것 말입니다. 그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완벽함은 결함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완전함은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 우리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이 모든 것을 통합할 때 우리는 전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체성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을 우리를 공격하는데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약점을 알고 받아들였다면 누군가 그것을 지적해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과거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했다면 누군가 그것을 들춰내도 당신은 방어적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두려움을 직면하고 이해했다면 누군가 그것을 이용하려 해도 당신은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완전히 알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생기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 자신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침범할 수 없는 사람은 또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의해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회적 규범에 의해 억압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실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누가 뭐라 하든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융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개성화 과정은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계속 발견하고, 계속 통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우리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된다는 것보다 더 큰 성취는 없습니다. 당신이 이 길을 걷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더 존중하고, 더 조심스럽게 다루고,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언가 특별한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했고, 그 자기 존중이 밖으로 방사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누가 자신을 존중하는지, 누가 경계를 가지고 있는지, 누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지, 그리고 그들은 그런 사람들을 다르게 대합니다. 그들은 더 조심스럽습니다. 그들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 사람이 자신을 보호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변화를 원한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타인의 의견에 흔들리고 관계에 집착하고 자신을 과도하게 노출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원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다른 것을 원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작은 선택들을 시작한다면 말입니다. 반응하는 대신 멈추는 선택, 집착하는 대신 놓아주는 선택, 드러내는 대신 침묵하는 선택, 희생하는 대신 자신을 우선하는 선택. 이 선택들이 쌓이면 당신은 변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거울을 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이제 침범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것은 자신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당신 자신과 화해했다는 평화. 당신이 더 이상 외부의 것들에 당신의 가치를 맡기지 않는다는 평화. 당신이 당신 자신의 주인이 되었다는 평화입니다.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은 벽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벽은 다른 사람들을 막습니다. 하지만 중심은 당신을 지탱합니다. 벽은 방어입니다. 하지만 중심은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은 단지 존재합니다. 당신이 그 중심을 발견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정당화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실제로 그것은 충분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이라는 것보다 더 완벽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칼 융이 우리에게 가르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전체성을 실현하는 것, 우리가 더 이상 집단의 그림자나 사회의 기대나 타인의 투사에 의해 살지 않는 것, 우리가 우리의 고유한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개성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실현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얻은 사람은 침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외부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급자족합니다. 그들은 완전합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그들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것이 그들을 침범할 수 없게 만듭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에서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자주 타인의 의견에 흔들리는가? 나는 얼마나 자주 집착 때문에 고통받는가? 나는 얼마나 자주 필요 이상으로 나를 드러내는가? 나는 얼마나 자주 나 자신을 희생하는가?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출발점입니다. 변화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패턴을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약점을 인정할 때 당신은 그것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두려움을 직면할 때 당신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는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자극할 때 멈추세요. 반응하지 마세요. 그냥 숨을 쉬세요. 그리고 관찰하세요. 당신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작은 멈춤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은 자동에서 의식으로, 반응에서 선택으로, 약함에서 힘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하세요. 매일, 매 순간 당신이 할 수 있을 때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당신은 실수할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옛날 패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계속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작은 일에 화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관계에 매달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더 당신 자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침범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들은 알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 이 사람은 중심이 있다.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존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여정입니다. 그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당신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될 때 당신은 모든 것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바로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평생 이것을 탐구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전체성을 실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용기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직면할 용기, 당신의 진실을 살아갈 용기,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날 용기, 당신 자신을 사랑할 용기. 이 용기를 가진 사람은 침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외부의 것에 의해 규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에 의해 규정됩니다. 당신도 그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선택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선택들이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로 데려가도록 허락하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운명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되는 것, 그것보다 더 위대한 성취는 없습니다.